문명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광장이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의 대로가 어느 날 아침 정적만이 감도는 빈 공간이 되는 것. 인류 역사에는 이 비현실적인 공포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험준한 안데스 산맥 위 문자 하나 없이 거대 제국을 통치했던 잉카. 중앙아메리카의 깊은 밀림 속 별의 궤적을 읽으며 영혼을 계산했던 마야. 이들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 정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필연적이었던 그들의 마지막 기록을 시작합니다. 일부 잉카 제국. 해발 2400m. 구름이 발 아래 깔린 안개 속에서 한 제국이 숨을 쉽니다.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설계한 4만 킬로미터의 혈관, 카팡냔. 잉카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키프라 불리는 결절 기록이 있었고 차스키라 불리는 인간 전령들이 번개처럼 산맥을 가로질렀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반나절 만에 수백 킬로미터 밖의 군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더 기괴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맞물린 마추픽추의 거석들. 시멘트도 없이 오직 중력과 정교한 계산만으로 지진조차 견뎌낸 이 요새는 당시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공학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이 독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면 그 시스템의 정점인 황제가 흔들리는 순간 전체가 멈춥니다. 황제 아타우알파가 죽고 권력이 분열되자 잉카라는 거대 기계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 틈을 타들어온 것은 고작 168명의 스페인 병사들이었습니다. 칼과 총보다 무서웠던 건 그들이 몰고 온 보이지 않는 살인마 천연두였습니다. 명령 체계가 무너지자 무적이라 믿었던 군대는 길을 잃었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무너지는 속도 또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부 마야 문명. 잉카와는 대조적으로 마야는 지독할 정도로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천문을 읽었습니다. 태양과 달, 심지어 금성의 궤적까지 584일의 오차 없이 계산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첸 이트사의 피라미드 위에서 제사장이 하늘을 바라볼 때 도시의 수만 명은 질서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고 있으니 이 번영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계산을 비웃듯 비를 멈췄습니다. 대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땅은 지쳐갔고 숲은 불태워졌습니다. 풍요를 약속했던 신의 대리인 왕들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왜 비를 내려주지 않는가? 불안은 분노가 되었고 도시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외부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쌓아 올린 찬란한 피라미드를 뒤로 한 채 하나둘 밀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떠났을 때 마야의 도시들은 정글에 잡아먹혔습니다. 지식은 남았으나 그 지식을 향유할 인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잉카는 외부의 충격으로 산산조각 났고 마야는 내부의 한계를 견디지 못해 증발했습니다. 두 문명의 멸망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된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완벽해 보이던 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잉카는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가졌을 때 무너졌고 마야는 가장 고도의 지식을 꽃피웠을 때 비어버렸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시스템이 너무 거대했고 그 번영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라는 안일함이 문명의 가장 깊은 곳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건 이끼 낀 돌덩이와 정글 속의 폐허뿐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무너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이죠. 문명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을 때 가장 완벽해 보인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단 며칠 만에 멈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잉카의 멸망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